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반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이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딩크족은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한테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함께 살게 되었죠. 남편도 내심 아버님만 남겨두고 결혼하는 게 걱정이었던 터라 제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남들은 홀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면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면서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아버님과의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어요. 첫 돌이 지나자마자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아빠는 퇴직금도 못 받고 맨몸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죠. 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은 돈이 필요했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린 저를 외가에 맡기고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수산시장에서 생선 나르는 일도 하시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하셨죠. 하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제가 3살 때 돈을 벌러 간다며 집을 떠나셨어요. 가끔씩 연락만 왔죠. 아빠는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한테 생활비를 붙이셨어요. 두 분 모두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유치원도 다닐 수 없었죠. 예쁜 원복을 입고 유치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았어요. 외할머니도 바느질로 돈벌이를 하고 계셔서 저랑 놀아주실 시간이 없었죠. 밥 챙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홀로 놀고 있는 제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왜 혼자 노냐고 묻더군요. 친구들이 유치원 가서 혼자 논다고 했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유치원에 못 간다고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여기서 놀면 위험하니까 엄마 올 때까지 같이 놀아주겠다고 하더군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엄마가 왔고 그동안 절 봐주셨던 아저씨는 엄마와 인사를 했어요. 저기 빌라에 이사 왔어요. 아이가 혼자 놀길래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못 간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제가 돌봐줘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에 엄마는 경계의 눈빛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사실 제겐 따님 또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유치원도 위험해서 못 보내고 있죠. 전에 한번 보냈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또래가 없어서 그런가 외로워해요. 따님이 와서 함께 놀아주면 좋겠어요. 엄마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곤 아저씨의 번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집으로 왔어요. 전 내심 잘됐다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빠서 잊어버리셨던 거예요. 아저씨를 다시 만난 건 1달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다급히 저를 깨웠어요. 하은아, 엄마 아빠한테 다녀올 거야. 아빠가 몸이 아프시거든. 전에 놀이터에서 봤던 아저씨 기억하지? 그 아저씨가 하은이 돌봐주시기로 했어. 그렇게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저씨가 사는 빌라로 갔어요. 엄마는 저를 놓고는 급히 떠났고 저는 멀뚱거리며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줌마는 간식도 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셨어요. 하은이 6살이라며?
지민 오빠는 7살이야. 오빠가 다른 오빠들보다 몸이 약해서 하은이랑 뛰고 술래잡기 같은 건 못해. 대신 오빠랑 책도 읽고 TV도 보렴. 지민 오빠는 아줌마 말대로 몸이 약해서 집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오빠 방에 들어갔더니 또래보다 마른 체형의 오빠가 책상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눈에 책장에 꽂힌 공룡책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한참 공룡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거 아르헨티노사우루스다. 무심코 한 제 말에 오빠는 반가워하며 너도 공룡 좋아하냐고 묻더군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그 다음은 술술 풀렸죠. 오빠도 공룡을 좋아해서 집에 공룡책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매일 그 책들을 꺼내보면서 얘기도 하고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간식도 먹고 수다를 떨다 보면 금세 시간이 갔어요. 어색했던 우리는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하루는 아저씨 집에서 하룻밤 자게 돼서 다음날 엄마가 절 데리러 왔어요. 하은아, 아빠가 바쁜 데다 몸도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한테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누구랑 살아? 하은이는 외할머니랑 살게 될 거야. 전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열심히 일해서 하은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하은이가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는 밤새 저를 달랬고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제 짐을 옮겨주고는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외할머니와 살게 됐지만 제 생활은 변한 게 거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일을 하셔야 해서 저는 주로 지민 오빠 집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하루 종일 지민 오빠랑 집에서 놀다 보면 어김없이 저녁때가 되었고 퇴근한 아저씨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죠.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어요. 그러는 동안 아빠는 딱 2번 왔고요. 저는 그저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엄마 아빠는 절 볼 때마다 늘 미안해 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비록 엄마 아빠는 곁에 없었지만 지민 오빠네 부모님이 늘 제 곁을 지켜주셔서 부모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끼진 않았거든요. 아줌마와 아저씨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고 놀러 갈 때도 늘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한 번은 지민 오빠네 할머니 댁에도 간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지민 오빠 부모님처럼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일만 하시고 저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던 외할머니와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지민 오빠가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과 입학식에 함께 가주신 분도 아줌마와 아저씨였어요. 지민 오빠가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는 항상 저를 데리고 등교해서 교실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오빠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함께 바깥에서 놀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6년 동안 거의 오빠네 둘째 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도 역시 아줌마 아저씨와 중학생이 된 오빠와 함께 했어요. 꽃다발을 사오신 아저씨가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날 새벽 무렵 누가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어요. 외할머니였죠. 당장 옷 챙겨 입어. 무서운 얼굴로 낮게 소리치는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기가 눌려서 영문도 모르고 일단 옷부터 입었어요. 제가 옷을 다 입자 할머니는 네 짐들이랑 옷 대충 넣었으니까 따로 챙겨야 할 거 있으면 빨리 집어넣어. 어서. 시간 없어. 저는 일단 책 몇 권과 소중한 물건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다 챙겼다고 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채고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보니 아빠가 타고 있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야 해. 어서 이 택시 타. 아빠는 저를 택시에 태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타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타자마자 택시는 출발했고 할머니는 제 뒤로 멀어져 갔어요. 놀랐지?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빠 말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는 같이 안 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택시는 동네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민 오빠와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였어요. 인사도 못하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 나 아저씨 아줌마랑 오빠한테 인사도 못했어. 인사라도 하고 가면 안 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와서 그때 인사해. 지금은 아무 말 말고 눈이나 붙여.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는데 기쁘지도 않니? 아빠 말에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새벽길을 달려서 남양주에 도착했어요. 아빠를 따라 들어간 빌라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졸업 축하해. 엄마가 못 가서 서운했지? 그래도 엄마가 졸업 선물로 우리 딸 가방도 사놨으니까 마음 풀어. 이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좋지?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부산에서부터 몇 시간을 달려온 탓에 너무 피곤해서 동이 틀 무렵에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뭐가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지? 그럼 우리 부산에는 다시 안 가? 제 물음에 엄마는 표정이 싹 굳었어요. 거긴 왜 가?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여기가 너 공부하기에도 훨씬 좋아. 아빠 다니는 회사도 안정적이고 엄마도 청소일 할 때보다 지금 일하는 식당이 돈도 더 많이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있고 여기서 공부하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렴.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 말이 꼭 다시는 지민 오빠네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 번 더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요. 넌 왜 아까부터 그 집 식구들만 찾니?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된 게 싫어?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동안 엄마랑 아빠는 너 하나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밤낮 없이 죽어라 일만 했어. 그런데 부산에 가자고? 싫어, 안 가. 부산에선 힘든 기억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에 치여 살라고? 싫어.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남양주에서 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근처 중학교에 입학도 했죠. 처음에는 지민 오빠네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같이 살게 됐다고는 해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바쁘셔서 저는 대부분의 생활과 학교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했어요. 옆에서 늘 딸처럼 동생처럼 자상하게 챙겨주던 아줌마 아저씨,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입학하고 처음 적응 기간에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나니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부산에서의 생활을 잊게 됐죠. 친구들과 서울도 한번 가봤는데 거긴 신세계더라고요. 왜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 것도 같았어요. 그렇다고 노는 데만 빠져 산 건 아니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사실 중학생 되고 어느 정도 잘하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일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대로 성적도 중상위권 정도는 됐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라서 대학을 노려볼 정도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엄마도 욕심이 생기셨죠.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전문대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 그 말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대입을 목표로 매진할 수 있었어요. 수능 점수 맞춰서 전문대에 원서를 넣었고 다행히 광고 관련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졸업 후 바로 광고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꽤 재밌게 일했어요. 일을 시작하고는 생활비에도 보탬이 됐고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제 대학 학비를 내느라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죄송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하는 소개팅도 한번 못하고 연애 한번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친구들이 종종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만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 기념일이다 뭐다 돈이 깨질 일투성인데 제 형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적어도 집에 매달 나가는 돈 걱정 안 하실 정도는 도와드리고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흐르지는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날은 그저 평범한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 그날 업무 시작하려는데 사수가 제 자리로 오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죠. 하은아, 이것 좀 봐. 여기 시민광고에서 찾는 사람이 너랑 이름이 똑같아. 언니가 제게 내민 건 지역신문이었어요. 신문 한 귀퉁이에 광고가 조그맣게 실려 있더라고요. 네모칸 위에는 큰 글자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하은. 초등학생 때까지 부산에서 외할머니와 살았으며 부모는 타지 생활 중이었음. 현재 나이는 23세에서 24세 정도로 추정. 지민 모친 위도. 연락바람. 그 글을 읽는데 머리카락이 쭉 펴 서는 것 같았어요. 잊고 지냈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지민 오빠의 모습이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절 찾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광고 아래에 적힌 번호를 몰래 적어두었어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해도 될까? 너무 뻔뻔한 건 아닌가? 인사도 없이 떠나와 놓곤 이제 와서?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프시다는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누군가 받았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이지민 씨 되시나요? 남자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기 저 하은인데요. 신문 보고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해서. 저는 울먹이며 더듬거렸어요. 하은이니? 정말 하은이야? 제가 그렇다고 하자 오빠는 들떠서는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몸은 건강하고?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너 지금 어디 사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오빠는 헤어진 지 며칠 안 된 사람처럼 다정하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오빠,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와서.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말도 안 하고 와버려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미안해하지 말라며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다만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고요. 오빠, 아줌마가 아프셔? 제가 아주머니 상태를 물으니 그제야 오빠 목소리가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사실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야. 암 진단받고 나서부터 엄마가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열했어요. 왠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저는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갈 테니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새벽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을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오빠네는 놀랍게도 오래전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건강하고 멋지게 자란 지민 오빠였죠.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주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저씨가 달려나오셨어요. 하은아. 아저씨는 저를 덥석 안고는 우셨어요. 아저씨,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와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안방에는 제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늙고 초췌한 모습의 아줌마가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야 찾아온 게 너무 죄스러웠죠. 여보, 하은이 왔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하은이가 왔다고. 내 말 들려, 지민이 엄마?
아저씨가 아줌마를 살짝 흔들자 아줌마 눈이 힘없이 떠졌어요. 아줌마는 눈을 몇 번 깜빡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 부르셨죠. 하은아, 우리 하은이가 왔구나.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아줌마 품에 안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줌마가 아파서 맛있는 거 못 해줘서 어떡하지?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웃을 수 있었죠. 그날 지민 오빠 집에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하더군요. 제가 광고회사에 다닌다고 했더니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오빠는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은아, 그때 왜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다음날 너희 집에 가보니까 집도 싹 비워지고 너희 할머니도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 정말 놀랐어. 아저씨 물음에 전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할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절 깨우셔선 데리고 나가셨는데 아빠가 탄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타고 남양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가 부산에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화를 내시면서 부산에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저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지민 오빠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부산을 떠났어야 했는지를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물었죠. 너 부산에서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지? 그 모습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빨리 얘기해. 솔직히 말 안 하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엄마는 난감한 듯이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부산을 떠나기 몇 달 전 엄마와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 받으셨대요.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요.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이 생겼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일단 저부터 데리고 가기로 하고 외할머니는 나중에 정리 좀 되면 오시기로 했었다나 봐요. 그런데 자식 보기 부끄러우셨는지 할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신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할머니도 같이 왔었으면 됐잖아. 어떻게 할머니만 거기다 버리고 올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자식 지키는 게 우선이고 우리 집도 힘든 마당에 네 할머니 도박배치를 어떻게 감당하니?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알아채기 전에 연락 끊고 사는 게 최선이었다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사랑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외할머니였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외할머니를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아저씨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도 저만큼이나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도 소식을 들은 게 없어서 동네에서 아예 사라지셨거든. 아저씨는 괜찮으실 거라고 절 위로해 주셨지만 그런다고 복잡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부산에 내려갔고 올라올 때는 늘 지민 오빠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오빠와 저는 조금씩 감정이 생겨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은아, 오빠가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이런 말하면 당황스러울 거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나 너 많이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나랑 사귀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내심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오빠의 대시를 받아들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연애를 포기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욕심을 내고 싶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그제야 저도 남들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극장도 가고 도시락을 싸서 공원도 가고 야외 자동차 극장도 가보았죠. 무엇보다 바라만 봐도 가슴 따뜻해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아줌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1년 정도 애도의 시간을 갖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제가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제게는 아빠 같은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외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버리지 않으려고요.
끊어진 줄 알았던 지민 오빠의 가족들도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옆에도 소중한 인연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